여러분은 영어를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저는 1번과 2번을 이루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해야만 3번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1번과 2번을 완벽하게 실현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치지 않고 영어라는 길 위에서 롱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나는 여행을 가서 영어로 말을 해보고 싶다. 라거나 내가 좋아하는 책의 원서를 읽어보고 싶다. 이런 것들 말이죠. 이런 목적들이 있으면 사실 우리가 네이티브일 필요도 문법 오류가 0일 필요도 없어집니다. 오히려 내가 사용한 영어가 좀 잘못됐다 하더라도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저는 한국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갔는데요. 유창하게 영어 회화가 되지 않아서 논문을 쓰면서는 문법 오류를 0으로 만들 수가 없어서 다시 말해서 제가 네이티브가 아니어서 굉장히 절망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느끼고 계신 분들이 또 계실까요? 그렇다면 이 문장을 꼭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었어요. Never make fun of someone who speaks broken English. It means they know another language. Never make fun of someone. 누군가 놀리지 말아라 이런 말이죠. 근데 그게 누구냐 하면 who speaks broken English. 부서진 영어를 말하는 사람이래요. 우리가 흔히 하는 콩글리시 뭐 이런 거겠죠. It means 그건 의미하는데 무엇을 의미하냐면 they know another language. 그들은 다른 언어를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모국어가 한국어인 우리가 영어를 틀리는 건 당연하고요. 이 틀리는 걸 줄여가며 새로운 언어를 채워가는 즐거움을 알아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겉멋에 치중하는 영어가 아니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영어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어 공부 그 몰입의 정도가 달라지고요. 부담과 압박이 아닌 즐거움으로 그 시간들을 채워나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 방법 중에 저는 영어 원서 읽기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이 책에서 가져온 예문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인 엄마와 미국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미셸 자우너가 엄마가 돌아가신 후 엄마와 나누었던 한국의 음식을 통해 그 슬픔을 치유해 나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한국 음식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읽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군침이 싹 도는 문장에서부터 눈물이 광광 나는 문장까지 많은 감각이 자극되는 책입니다. 예문 함께 읽어볼게요. Metal containers full of 젓갈, salt fermented seafood banchan, affectionately known as rice thieves, because their intense, salty flavor cries out for starchy, neutral balance. Raw, pregnant crabs floating belly up in soy sauce to show off the unctuous roe protruding out from beneath their shells. Millions of minuscule peach-colored krill used for making kimchi or finishing hot soup with rice. And my family's favorite, crimson sacks of pollock roe smothered in 고춧가루, 명란젓. Metal containers, 금속의 통이죠. 근데 이게 어떠냐면 full of 젓갈로 가득 차 있다고 해요. 이 뒤에 이제 젓갈이 뭔지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죠. Salt fermented, 소금으로 발효된 seafood 반찬, 해산물 반찬입니다. Affectionately known as, 이게 근데 되게 다정하게 알려져 있대요. 뭘로 알려져 있냐면 as rice thieves, 밥도둑으로. Because 왜냐하면 their intense, 그들의 강렬한 salty flavor, 소금의 맛이 cries out for, 뭘 위해서 막 비명을 지른다는 거예요. starchy, 탄수화물이 많은 neutral balance, 맛의 균형을 위해서 이렇게 울부짖는다는 거죠. raw, pregnant crabs, 이 날것의 알벤 꽃게가 되겠죠. 근데 얘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floating belly up, 이렇게 배를 위로 하고 둥둥 떠 있대요. 어디 안에? In soy sauce, 간장 안에. 뭐 하기 위해서? To show off, 뭔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뭘 자랑하냐면 the unctuous roe. 여기서 unctuous라고 하면 좀 기름지고 크리미한 식감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라고 해요. 근데 이 알들이 또 어떻게 하고 있냐면 protruding out, 삐져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From beneath their shells. 그들 껍질 아래로부터 알들이 막 너무 가득 차서 이제 삐져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젓갈을 설명하고 있는지 볼게요. Millions of minuscule, millions 하니까 수백만의 어떤 minuscule 아주 작은 peach colored 복숭아 색깔의 krill, 이 새우, 아주 작은 새우죠. 얘네가 근데 어떤 새우들이냐면 used for 뭘 위해서 사용이 된대요. making 김치, 김치를 만들 때 사용되거나 or finishing hot soup with rice, 국밥을 마무리할 때, 국밥 간을 마무리할 때 쓰인다고 하죠. And 그리고 my family's favorite, 우리 가족이 제일 좋아하는 crimson sacks, 이 진홍색의 어떤 주머니인데 뭐의 주머니냐면 pollock roll, 명태 아래 주머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떠냐면 smothered 하면 뭔가를 듬뿍 바르는 거예요. 무엇으로 발라져 있는지 in 고춧가루로 듬뿍 발라져 있는 거죠. 바로 명란젓입니다. 우리가 젓갈을 외국인에게 설명할 때 egg라는 단어를 쓸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걸 알 수 있죠. 저도 읽으면서 raw라는 단어가 있다는 걸 요번에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음식들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서 영어 표현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예문도 함께 조금 더 볼게요. I was just beginning to resent her for the hoarding she'd left me to deal with when I found them, 2 pairs of baby shoes. They were so small I could fit them in the palm of my hand. I held one of the sandals and started to cry. I thought of the foresight a mother must have to preserve this kind of thing, the shoes of her baby, for her baby's baby someday, a baby she'd never get to meet. I was just beginning. 나는 막 시작하고 있었다고 해요. 뭘 시작하고 있었냐면 to resent her. 그녀에게 분개하고 그녀를 이제 원망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뭐에 대해서 그랬냐면 for the hoarding. 여기서 hoarding이라고 하면 어딘가 몰래 쌓아둔 물건들을 말하는데요. 이게 어떤 물건이냐 하면 she'd left me. 그녀가 나에게 남긴 물건들인 거죠. 내가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to deal with. 내가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When I found them. 내가 그것들을 발견했을 때. 근데 그것들이 무엇이었냐면 2 pairs of baby shoes. 2켤레의 아기 신발이었다고 하네요. They were so small. 그것들은 너무나 작아서 I could fit them. 나는 그것들을 어디에 꼭 맞출 수가 있었대요. 어디에 맞출 수 있었냐 하면 in the palm of my hand. 내 손바닥 안에 말이죠. I held one of the sandals. 나는 샌들 중에 그 하나를 이렇게 잡고 and started to cry. 울기 시작했다. I thought of. 나는 무엇에 대해 생각을 했다. 무엇에 대해 생각을 했었냐 하면 the foresight. 어떤 선견지명, 어떤 안목 같은 것이죠. 어떤 안목이냐 하면 a mother must have. 엄마가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없는 그런 선견지명. 뭐 하기 위해서? To preserve this kind of thing. 이러한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 The shoes of her baby. 그녀 아기의 신발. For her baby's baby someday. 그녀 아기의 아기를 위해서 언젠가. A baby. 근데 그 아기는 어떤 아기냐 하면 she'd never get to meet. 그녀가 결코 만날 수 없는 아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슬픈 문장이죠. 사랑하는 딸의 어릴 적 신발을 잘 보관해둔 엄마의 마음, 그리고 엄마가 기대했을 그 사랑하는 딸의 아이,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의 손주에 대한 사랑을 엄마가 떠난 후에야 알게 된 딸의 마음은 이 신발을 붙들고 울기 시작했다는 데서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가 있겠죠. 작가의 글과 감정을 그 작가가 쓴 언어 그대로 느낀다는 것에서 원서 읽기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번역본들도 훌륭하지만 오리지널 그대로의 감성을 느껴본다는 것, 이거 한번 시도해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이 책의 저자인 미셸 자우너는 싱어송라이터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어휘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휘가 굉장히 다채롭고 아름다운 어휘들이 많이 나오고요. 단어들이 굉장히 화려한 것에 비해서 문장 구조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고 좀 담담한 문체로 쓰여 있어요.
뭔가 슬픔을 좀 누르면서 쓴 것 같은, 오히려 좀 더 슬픔이 느껴지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오디오와 실물 책으로 읽었는데요. 오디오 듣는 법 알려드리는 영상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 따라가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오디오북 함께 들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원어민처럼 영어를 구사할 수 있으신가요? 내가 뭘 좀 확실히 할게. 이거 한번 영작해 보실까요? 주어는 I가 될 거고 뭐뭐 할게니까 will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확실한 거는 make sure. 그럼 I will make sure. 이렇게 접근하셨다면 이거야말로 한국식 영어입니다. 원어민 표현은 이렇습니다. Let me get something straight. Let me라는 표현은 내가 뭐뭐 하게 내버려둬라 이런 의미로 직역이 되잖아요. 근데 원어민들 사이에서는 내가 뭐뭐 할게 라는 의미로 아주 많이 사용되고 진짜 원어민들이 입에 달고 사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Let me help. Let me help. Let me guess. Let me guess. Let me check. Let me check. Let me 뒤에 get something straight. 여기에 나오는 get 역시 네이티브들의 회화 표현에서 밥 먹듯이 등장하는 동사입니다. 기본적인 의미는 얻다, 받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걸 마음으로 얻고 받으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해한다라는 이런 의미까지 확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get something 이라고 하면 뭔가를 이해한다는 소리인데 이걸 straight 하게 한다니까 무언가를 똑바로 이해하다 이런 의미가 된답니다. 그래서 get something straight 이라고 하면 뭔가가 혼란스러울 때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정리하려고 할 때 사용되는 의미입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 말의 구조를 알기도 전에 영어를 소리와 하나의 덩어리로 흡수해버리죠. 그리고 성인인 우리는 이걸 참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성인이 되어서 타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한 케이스인데 언어라는 것의 의미가 어떨 때는 확장되기도 하면서 또 서로 다시 연결되는 경험을 하면서 사유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이게 성인이 영어를 배울 때 갖는 최대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속도 면에서는 아이가 언어를 배우는 것이 훨씬 빠를 수 있지만 그 언어를 배운다는 것의 그 이해의 깊이와 서로 연결시켜 생각하는 능력은 성인에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한국어 체계가 완벽한 성인이 영어를 할 때 한국어와 영어를 1대1로 정확하게 매치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어는 콩글리시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원어민 찐 표현들을 많이 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저는 영어 원서를 통해 원어민 표현을 접하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아까 보셨던 Let me get something straight 이런 네이티브력 수직 상승하는 문장들이 오늘 소개해드릴 원서에는 차고 넘친답니다. 영어 원서 읽기는 독해만 향상시키지 않나요? 말하기는 원서 읽기가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라는 분들이 계신데요. 영어 원서를 읽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씨앗은 심자마자 바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서를 읽는 것이 즉각적으로 말하기 실력을 높여주지는 않지만 나중에 자연스럽고 유창함이라는 열매를 위한 중요한 지식과 배경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는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근데 말이죠. 제가 강낭콩을 심어본 적이 있는데 얘는 생각보다 진짜 빨리 자라고 진짜 빨리 열매를 맺더라고요. 이렇게 강낭콩처럼 쑥쑥 자라는 실생활과 영어 회화에 바로 투입이 가능한 영어 원서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윈피키드 다이어리입니다. 이 원서는 주인공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하며 겪는 다양한 일상생활의 에피소드들을 다이어리에 기록한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 책인데요. 우리가 영어 회화에 바로 적용하기 좋은 다양한 표현들이 많이 있고 화자가 1인칭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가져다 쓸 수 있는 영어 회화 레퍼런스로 가득 차 있는 알짜배기 책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Let me get something straight 이 예문 역시 이 윈피키드 다이어리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우리 오늘의 원서에서 한 문장 더 볼게요.
By the way, let me give you some good advice. On the first day of school, you gotta be real careful where you sit. By the way, 그건 그렇고 근데 말이야 이렇게 화제를 전환할 때 쓰죠. Let me give you. 내가 너한테 줄게. 우리 여기서 let me 하면은 뭐뭐 할게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I will give you가 아니고 let me give you라고 하는 거. 내가 너한테 뭘 주는데 뭘 주냐 하면 some good advice. 좀 몇 개의 좋은 충고를 좀 줄게. On the first day of school. 첫 번째 날, 어떤 날? 학교의 첫 번째 날에는 You gotta be real careful. 너 진짜 조심해야만 해. 뭘 조심하라고 하냐면 Where you sit. 네가 어디에 앉는지. 여기 이 문장에서 또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쓰는 표현 바로 이 부분입니다. got to는 have to와 뜻이 똑같은데요. 말을 할 때 격식 없이 막 쓸 때 이때 got to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쓰고 got to라고 발음하지 않고 gotta 이런 식으로 흘려서 발음을 많이 해요. I gotta go. I gotta go. I gotta finish rehearsing. I gotta finish rehearsing. I gotta come clean. I gotta come clean. You got to be real careful 이렇게 발음한다기보다는 You gotta be real careful 이런 식으로 흘려서들 발음을 많이 한다는 것까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아직 윈필키드 다이어리 이거 끝까지 읽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이북으로도 봤다가 오디오로도 듣거나 하면서 읽어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스크립트 이 사이트 활용하는 법 알려드렸죠. 이 사이트 활용하는 방법 놓치셨던 분들을 위해 관련 영상 링크 위쪽에 걸어 놓을게요. 윈픽키드는 자연스럽게 말하듯이 쓰여 있어서 영어 회화에 정말 유용하겠다고 생각하며 읽고 있어요. 제가 읽어나가면서 이건 진짜 엑기스 원어민 표현이다 하는 것들 나오면 계속 소개해드리며 완독을 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어 원서를 읽으시고 실제로 영어 회화에 적용을 하실 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이 원서는 다이어리라는 형식을 빌려서 쓰여졌고 또 화자 자체가 중학생 아이이기 때문에 격식을 차린 문장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들 역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캐주얼한 대화상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비즈니스상 영어가 필요하시거나 격식을 차려야 하는 경우에는 조금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 부분 당부드릴게요. Let me help. Let me help. Let me guess. Let me guess. Let me check. Let me check. I gotta go. I gotta go. I gotta finish rehearsing. I gotta finish rehearsing. I gotta come clean. I gotta come clean. 여러분, 우리가 학창 시절에 영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였죠. 바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수능 영어의 평가 목표 역시 대학에서 수학하는 데 필요한 언어 사용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차원적인 학업적 영어가 주가 되다 보니 정작 우리는 미국 어린이들이 쓰는 그런 일상 영어는 배워본 적이 없는 것이죠. 바로 영어 회화에서 실제로 쓰이는 쉬운 영어를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쉬운데 막상 말하려면 잘 안 되는 문장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엄마가 나 책을 사줬어. 이거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먼저 엄마가 했으니까 my mom 나올 거고 책을 샀다. 과거니까 my bought. My mom bought a book. 그리고 날 준 거니까 give. 줬다니까 과거형 gave it to me. 그래서 my mom bought a book and gave it to me. 완벽해 보이죠? 하지만 영어식 표현은 이렇지가 않은데요. My mom bought me a book 이렇게 된답니다. 너무 간단하죠? 비슷한 예문들을 좀 볼게요. He got me a coffee. 그가 나를 위해 커피 한 잔을 가져다 줬다. 이렇게 되고요. 이때에도 한국어 뉘앙스에는 나를 위해 라고 해서 He got a coffee for me 이렇게 할 것만 같지만 이것보다는 He got me a coffee 이렇게 간결하게 말하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 표현이라는 거죠. 예문을 하나 더 볼게요.
She made me some cookies. 그녀가 나를 위해 쿠키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도 나를 위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for me가 들어갈 것 같죠. 그래서 she made some cookies for me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지만 회화상에서는 she made me some cookies 이걸 훨씬 더 많이 쓰고 자연스럽게 쓴다라는 거죠. 그들이 나에게 편지를 썼다는 어떻게 될까요? They wrote me a letter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원어민들이 회화에서 사용하는 쉬운 문장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원서 중 하나가 바로 윈피키드 다이어리인데요. 이렇게 쉬운 문장에서 시작해서 문장들을 점차적으로 길게 이어나가는 예문이 있어서 한번 함께 볼게요. His mom bought him this book called How to Make Friends in New Places and he came to my house trying all these dumb gimmicks. His mom bought him this book 하니까 우리 앞선 예문에서 봤던 구조와 똑같죠. 그의 엄마가 그에게 책을 사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뭐라고 불리워지는 책이냐 하면 called How to Make Friends in New Places. How to make friends, 친구 사귀는 법인데 어디에서? New places, 새로운 장소에서 친구 사귀는 법이라고 불리우고 있네요. And 그리고 he came to my house, 그가 우리 집에 왔죠. 뭘 하면서 왔냐면 trying, 뭔가 시도를 계속 하면서 온 거예요. 뭘 시도했는지 all these dumb gimmicks, 모든 이런 dumb, 바보 같은 기믹이라고 하면 관심을 끌기 위한 어떤 술책 같은 거죠. 그래서 뭔가 말도 안 되는 관심 끌기를 하면서 우리 집에 온 거죠. 제가 윈피키드 다이어리를 자주 추천드리는 이유 중 또 하나는 바로 구동사 활용을 많이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모두 다 아는 단어인데 의미를 모르겠는 것. 그게 바로 구동사인데요. 구동사와 유사한 맥락에서 관용구라는 것이 또 있죠. 이건 역시도 쉬운 단어들이어서 우리가 의미를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따로 공부하고 자주 접하지 않으면 의미를 알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짧은 클립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I have to come clean. I have to come clean. 여러분 이거 다 아는 단어고 리스닝도 분명히 다 들리셨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come은 우리가 오다라고만 알고 있는데요. 영어를 쓰는 원어민들에게 come은 어디를 향해 다가오다, 또 어떤 상태가 되다라는 확장된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come clean 하면 깨끗한 상태로 되다라는 거니까 솔직히 털어놓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윈피키드 다이어리에서도 어떻게 쓰였는지 함께 볼게요. 이 장면은 주인공 친구인 라울리가 유치원 아이들을 벌레로 막 장난치고 괴롭혔다는 이웃의 신고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범인은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이걸 주인공이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있었어요. 마음이 불편했겠죠. On the way home from school, I came clean with Rowley and told him the whole truth about what happened and how it was me who chased the kids with the worms. On the way home, 집에 가는 길에 from school, 학교에서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이죠. I came clean, 솔직히 털어놨대요. 누구에게? With Rowley, 라울리에게. 라울리가 이제 주인공 친구고 and told him, 그리고 그에게 말을 했대요. 뭘 말했냐 하면 the whole truth, 모든 진실을, 뭐에 대한? About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실을 말한 거예요. And how it was me, 그리고 그게 바로 나였다는 걸. 근데 내가 어떤 나냐 하면 who chased, 쫓아간 거죠. 누구를? The kids, 아이들을. 뭐와 함께? With the worms, 벌레를 들고 막 애들을 쫓은 게 바로 나였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윈피키드에는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관용구, 이디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저 역시 이디엄 부분이 취약한 편이라 이 책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이디엄들을 알게 되었는데요. 한 문장 함께 볼게요. I got to give mom credit for how she handled it. 여기서 give somebody credit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건 누군가를 인정하다라는 뜻이 돼요. 인정하다라는 영어는 우리가 알기로 acknowledge나 praise,
recognize 이런 것들 역시 인정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들이 되는데요. 실제 영어 회화상에서는 이런 동사들보다 give somebody credit 이라는 이디엄이 훨씬 더 자주 쓰인다는 거죠. Give yourself some credit, darling. Give yourself some credit, darling. You gotta give her credit. You gotta give her credit. 이 문장의 뒷부분 조금 더 볼게요. She didn't try to pry and get all the details. All she said was that I should try to do the right thing because it's our choices that make us who we are. She didn't try to. 그녀는 시도하지 않았대요. 뭘 시도하지 않았냐면 pry, 꼬치꼬치 캐묻고 이런 걸 시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and get all the details. 모든 세부사항을 알려고 그렇게 엄마가 캐묻지 않은 거죠. All she said, 그녀가 말한 전부는 뭐냐면 was that 이하의 말을 했다는 거죠. I should try to. 내가 뭐뭐 하는 걸 시도해야만 한다고. 뭘 시도해야만 하냐면 do the right thing. 올바른 일을 해야만 한다고 이제 엄마가 말한 거죠. Because 왜냐하면 it's our choices. 그건 우리의 선택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선택이 어떤 선택이냐 하면 they make us.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누구로 만드냐면 who we are. 우리가 누구인지 만들어주는 이 선택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을 하면 우리가 올바른 사람이 되는 거고 또 wrong thing, 잘못된 일을 하면 그 선택들이 우리를 또 잘못된 사람으로 만들겠죠.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꼬치꼬치 캐묻지 않고 이제 do the right thing, 올바른 일을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함께 읽어본 이 장면에 대한 설명과 소감을 다룬 영상이 있어서 이 부분도 오늘 함께 공유를 해볼게요. 리스닝이 완전히 다 되지 않으시더라도 큰 흐름상에서 의미가 파악되시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y terrorizing them with worms. One of the neighbors catches sight of him with the jacket and believes that Rowley is messing with the kids, even though it was Greg. So later, the leader of the patrol falsely punishes Rowley. Greg learns about this, prompting him to wonder if he should come clean about the whole situation. His mom notices something is clearly bothering him and talks with him about how he should try to do the right thing. Usually in a situation like this, when your best friend is falsely accused and punished, and you are the one who actually should be dealing with that situation, you use your common sense. Realize that not speaking up would seriously damage your friendship and jeopardize your trustworthiness, and sucking it up and coming clean, but instead, he decides that the right thing is to let Rowley take the fall for it. 이런 식으로 원서를 읽어보시다가 다른 영어 유튜버들의 리뷰 영상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영상을 보다 보면 원서에서 모았던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복습도 하실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영어 원서입니다. 독서가 언어 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시죠? 물론 단기간에 영어 말하기가 해결된다거나 영작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원서를 꾸준히 읽다 보면 문해력, 정보 처리 능력이 올라가고 영어라는 언어에 대한 이해력과 그 감이 향상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단어를 찾거나 영어식 표현 해석이 안 돼서 더디고 힘들게 읽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원서를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내가 몰랐던 단어들이나 영어 표현들의 양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이제 영어가 좀 편안하고 가깝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꾸준히 하신다면 내가 아는 말만 외워서 영어 회화를 할 때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대화 내용들을 알아들을 수가 있고 더 풍부하게 우리가 아웃풋을 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는 영어 책을 오디오로 들어볼 수는 없냐는 댓글을 주셨어서 저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된 엄청난 사이트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미 역사가 좀 있고 해외에서는 정말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제가 여러 오디오북 앱을 찾아봤는데 이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북과 오디오북을 동시에 한 사이트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구독 서비스이기 때문에 매달 9.99불이 결제되는 유료 사이트인데요. 30일 무료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바로 결제하지 마시고 30일간 한번 써보시면서 나에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더 필요하시다면 그때 가서 결제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읽어보고 싶었던 책을 검색해 봤는데요. 오디오북과 이북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되어서 듣기에서 놓쳤던 문장은 이북을 보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간혹가다 오디오북은 있는데 이북이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럴 때는 다큐멘트 이쪽으로 가보시면 사람들이 책을 스캔을 떠가지고 PDF 파일로 올려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쪽에서 다운받으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 가입 없이도 원하는 원서책을 검색하신 후 오디오북 샘플 듣기나 이북 샘플 보기를 할 수 있어요. 샘플을 듣거나 보시고 나에게 맞는 것 같다 하는 책을 골라보실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Crying in H Mart, a memoir. This is the author, Michelle Zahner. For Umma. Ever since my mom died, I cry in H Mart. H Mart is a supermarket chain that specializes in Asian food. 책을 여러 권 곁에 두고 읽으시는 분들께는 특히나 더 추천합니다. 한 달간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거든요. 책과 영어를 좋아하신다면 한번 확인해 보실 만한 가치가 충분한 사이트입니다. 여러분, 요즘 챗 GPT 영어 공부 필수 아이템인 거 이미 아시죠? 저도 영어 원서를 읽을 때 얘를 옆에 끼고 원서를 읽는데요. 읽다가 도저히 문맥상에서도 파악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길 때 그때 이 챗 GPT를 영어 개인 선생님처럼 이용하고 있어요. 이렇게요. 영어 모르는 문장이 있는데 이거 의미 좀 알려줘봐. 물론이죠. 어떤 문장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Don't let your reflection on the whole sweep of life crush you. 이 문장은 삶 전체를 되돌아보는 것이 당신을 짓누르지 않도록 하세요. 라는 의미예요. 삶 전체를 돌아보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죠. 도움이 되었나요? 이거 원어민 발음으로 한 번만 더 네가 읽어줘. Sure, here it is. Don't let your reflection on the whole sweep of life crush you. You can try repeating it after me. Don't let your reflection on the whole sweep of life crush you. That was good. Your pronunciation is clear. 이렇게 모르는 것에 대한 답만 얻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얘랑 영어 대화를 서로 나눠볼 수도 있어요. 이걸 통해서 영어 말하기 연습을 해보는 거죠. Do you have any special plan for next weekend? I don't have plans myself, but I'd love to hear about yours. Do you have anything exciting lined up? Yeah, I'm gonna visit my mom so we can hang out and catch up with each other. That sounds lovely. Spending time with family is always special. Do you have any specific activities or places you're planning to go with your mom? Not really. We're just chilling at home, watching TV together and talking about books that we. 이때 챗 GPT에게 내가 원하는 바를 먼저 자세하게 얘기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영어 수준은 어느 정도고 나는 3분짜리 일상생활 영어를 해보고 싶은데 이런 주제로 말해보고 싶어. 대화가 끝나고 나면 네가 내 영어가 어색한 부분이 있는지 문법 교정과 발음 교정을 해주고 오늘 나왔던 영어 표현 중에 중요한 건 한 번 더 언급해줘.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주입시켜 놓으면 이거에 맞춰서 말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대화가 문자, 글자로 남아요. 그래서 다시 복귀해서 볼 수도 있답니다. 마지막 아이템은 펜과 종이입니다. 하루에 짧게라도 영어 필사를 해보세요.
그냥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할 때보다 단어 하나하나를 더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눈과 귀로 하는 공부는 큰 그림을 그리는 훈련이라면 필사는 섬세한 디테일을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이 책으로 필사를 하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날짜별로 필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내용은 제목에 스토익이란 단어가 쓰였듯이 약간 나를 매일 단련시키는 문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책이 아니더라도 좋아하시는 소설이나 에세이 아니면 좀 더 말랑한 류의 필사책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으니 마음이 가는 책을 고르셔서 매일 써보는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래요. 저는 늦은 밤에 주로 필사를 하는데 이걸 쓸 때 잡다한 생각을 비워내는 시간이 돼서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일과 시간 중에 따로 책을 보거나 영어 공부를 하지 못했어도 필사 몇 줄로 마무리하고 나면 그날 하루 공부했다는 기분, 뿌듯한 기분으로 잠들 수 있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아이템 말고도 사실 좋은 물건들이나 좋은 컨텐츠들이 정말 많이 있죠. 영어 공부 아이템 중에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아이템은 내 의지와 꾸준함인 거 아시죠? 오늘도 저와 함께 끝까지 영어 공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될 것 같은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영어 기회세였습니다.